이원택 민주당 정부 특별자치도지사 후보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 김의겸 민주당 군산기획 김제 부안갑 국회의원 후보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민주당 군산 김제 부안을 국회의원 후보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재준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준입니다. 다음은 정성주 민주당 김제시장 후보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권익현 민주당 구항군수 후보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순서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모두 발언은 이원택 후보님과 해당 기단체 국회의원 후보님 두 분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원택 후보님 모두 발언 읽겠습니다. 예,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연합을 출범시키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오늘 최종적으로 정성주 김제시장님 후보, 김재진 군산시장님 후보, 또 권익현 부안군수님 후보, 또 여기 좌측에 계신 김의겸 국회의원 후보, 또 박지원 국회의원 후보와 저 6명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연합을 출범시키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새만금이 전라북도를 넘어서서 아시아의 어떤 거점 국제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가기 위해서라도 새만금 개발이 좀 더 속도감 있게 빠르게 그리고 정말 어떤 SOC가 조기에 구축되고 또 산업과 관광 거점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의겸 후보님 모두 발언 읽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군산 쪽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전임 새만금 청장으로서 소회가 더 남다릅니다. 짧은 기간,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 군산 김제 부안 사이의 갈등, 좀 심하게 말하면 반목과 대립이었습니다. 모처럼 정말 기적처럼 현대차 구조라고 하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군산 김제 부안의 화합과 통합이 없이는 이 기회가 유실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제를 우리 이원택 후보님이 중심이 돼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첫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 감회가 남다릅니다. 특히 오늘 새 지자체 단체장님들, 우리 권익현 군수님, 정성주 시장님, 김재준 후보님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정성주 시장님께 더욱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특자체 논의 과정에서 우리 김재 씨가 좀 미묘한 부분이 있었는데 통 크게 결단을 내려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이해관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하나로 합일점을 만들어낸 우리 이원택 후보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직 지사가 되지도 않았고 그저 후보에 불과한데도 그 어렵다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야, 앞으로 잘 되겠구나. 우리 새만금 군산김제 부안김제 군산이 하나로, 아니 그 이상 전북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새만금의 발전을, 군산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서광이 비칩니다.
오늘 이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지만 그 기자회견문의 핵심은 저는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예산을 따내서 우리 새만금 또 전북을 풍요롭게 만들면 군산, 김제, 부안, 만경강, 동진강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행정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특자체는 최대한 빨리 그 기간을 단축하고 최종적인 통합으로 나아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얼마 전에 광주 전남이 통합해서 통합 단체장을 이번에 뽑지 않습니까? 사실 그 얘기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금방 해냈습니다. 우리는 삼중소회라고 항상 광주 전남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거 보면서 정말 우리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금방 힘을 합치지 않습니까? 그 광주 전남의 인구가 320만 명입니다. 군산, 김제, 부안 다 합쳐도 40만이 안 되는 38만 그 정도 됩니다. 아니 320만 명이 해내는데 40만 명이 못 해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이 부안, 김제, 군산이 하나로 되는 그 역사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오늘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후보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을 후보 박지원입니다. 오늘 6분의 후보님 다 함께 민주당 원팀이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연합 공동 추진을 선언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새만금은 그동안 미래의 땅이라고 불려는 왔지만 지자체 사이마다 관할권 분쟁이라든지 또 행정체계가 분절돼 있다 보니까 발전 속도가 더뎠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현대차 구조 투자라는 선물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다시 오기 어려운 100년 만의 기회를 맞이하여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새만금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타수를 누가 잡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탄 선원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느냐,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으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새만금은 국비와 국가 계획으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회에서의 민주당, 그리고 또 전국 도정에서의 민주당이 한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갈 때, 이런 당정청 원팀 체계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루고 SOC 예산이나 상단 예산을 힘있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와 같은 SOC를 조기에 구축해야 하는 일, 그리고 서남권의 해상풍력, 육상태양광,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한 지산지소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일, 이런 것들은 모두 새만금을 지자체 간 이익 다툼의 공간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전북 대도약의 신장으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도전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연합이 그 출발점입니다. 김제, 부안, 군산이 함께 움직일 때 더 빠른 국가예산 확보, 더 빠른 행정 추진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6명의 후보들이 하나의 체계로 힘을 모은다고 하면 새만금의 큰 그림은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예산과 입법으로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자회견문 낭독 시간입니다. 회견문은 김재균, 정성주, 권익현 해당 자치단체 단타장 후보님들이 각각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거점 도시로 나아갈 전북과 새만금의 미래 도약을 이끌 거대한 경제 심장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연합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군산, 김제, 부안의 자랑스러운 시군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로지 전북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반드시 체감되는 성장을 도민들께 약속하기 위해 함께 섰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이원택 후보와 함께 새만금의 내일을 최전선에서 이끌어갈 군산 국회의원 재선거 김경 후보, 김제 국회의원 보궐선거 박지원 후보, 김제시장 정성주 후보, 부안군수 권익현 후보가 저와 함께 모두 함께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체감되는 성장을 도민들께 약속하며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부화지 위에 군산, 김제, 부안 세 지역의 눈부신 잠재력을 하나로 묶어내는 혁신적 경제동맹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의 강력한 공동 추진을 선언합니다. 새만금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닙니다. 전북의 미래를 바꿀 가장 큰 기회의 땅입니다. 이제 새만금을 대한민국이 한 황해권과 세계로 뻗어가는 아시아 거점 도시로 키워야 합니다. 지역의 미래는 이제 행정 경계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 균형 성장 전략 속에서 여러 지역들이 행정 통합으로 더 큰 성장폭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북도 각 번역의 강점을 함께 키우는 가운데 새만금을 중심으로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해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새로운 축을 세워야 합니다. 군산, 김제, 부안은 새만금의 성장 기반을 함께 만들어온 지역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와 항만 물류, 재생에너지와 배후도시, 광역교통망과 정주 기반이 맞물리며 세 지역은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으로 빠르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각 지역의 의지와 역량을 새만금의 더 큰 비전 속에서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전략 부대이자 아시아 거점 도시로 나아갈 새로운 성장축입니다. 현대차 구조 투자와 함께 재생에너지와 아리백 산업단지, AI 로봇, 수소, 첨단 제조, 데이터 센터가 집적되는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야 합니다. 깨끗한 에너지는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아리백 산업단지는 글로벌 기업을 끌어들이는 힘이 될 것입니다. AI 로봇과 첨단 제조는 전북 청년의 새로운 일자리가 되고 수소와 데이터 센터, 미래형 산업 인프라는 전북 산업 지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이 고향에서 미래를 찾는 곳,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만금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가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새만금의 성장이 도민의 삶과 동떨어진 숫자만의 성장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와 소득으로 상권과 자산으로 청년의 미래와 아이들의 기회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기업을 데려오는 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전북 안에 돈이 돌고 기업이 크고 사람이 남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비전을 군산, 김제, 부안이 함께 책임지고 실현하겠습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연합은 그 미래를 앞당기는 실행 체계가 될 것입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연합은 행정구역을 바꾸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각 시군의 역사와 자부심을 지키면서 경제의 규모와 실행의 속도를 키우자는 전략입니다. 군산의 자부심, 김제의 자부심, 부안의 자부심을 더 크게 세우겠습니다. 그 이에 새만금이라는 더 큰 무대 위에서 함께 빛나게 만들겠습니다. 새 지역이 따로 요구하면 지역 현안이지만은 하나로 요구하면 국가 전략이 됩니다. 따로 움직이면 각자의 과제에 머물지만 함께 움직이면 전북의 미래를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가 됩니다. 우리는 이 연합을 통해 기업 유치도 함께하고 국가 예산 확보도 함께하며
교통망과 배후도시, 산업단지와 관광거점, 재생에너지와 농생명 산업을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이 일을 해내려면 지역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중앙당, 국회, 전북 도정과 시, 군정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사업을 완성하는 전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원팀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 전략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구상을 정확히 연결하고 민주당 중앙당과 국회가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며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혼연일체되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국회, 전북 도정과 시, 군정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추진력, 이것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을 현실로 만드는 힘입니다. 화려한 구호만으로는 새만금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국가 예산을 끌어오고 정부 계획을 바꾸고 국회의 문턱을 넘기고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는 안정적인 정치력과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 원팀이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새만금을 둘러싼 낡은 오해와 불신을 넘어 군산, 김제, 부안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실리워트를 만들겠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구호가 아니라 결과로 전북의 미래를 증명하겠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이 굳게 손을 맞잡고 만들어낼 압도적인 시너지, 그 변화의 맨 앞에 저희 민주당 원팀이 서겠습니다. 전북과 새만금의 미래를 향한 거대한 경제 심장, 군산, 김제, 부안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원팀의 힘으로 반드시 함께 뛰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북의 진정한 기상을 이뤄낼 가장 완벽하고 새로운 기회, 도민 여러분께서 그 위대한 승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오로지 전북, 반드시 대감 성장, 그 약속을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기자님들 질의하시면 후보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라일보의 김준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연합 이걸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군산하고 김제, 부안 전체가 지금 관할권 분쟁으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하실 건지 각 후보들의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연합은 새만금의 공동 개발을 속도감 있게 하고 새만금을 통해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 연합에는 관할권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군위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중군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따라서 간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이재명 정부와의 새만금 SOC를 끝내고 산업과 관광으로 전환시켜 가야 하기 때문에 특별자치단체 연합을 출범시켜서 저희가 빠른 속도로 새만금을 발전시켜 가자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솔직히 송하진 지사 때도 민선 탈북 중단했을 때도 저희 세 개의 지자체 다 새만금 발전, 속도감인 발전을 하겠다라고 추진했다가 다 이제 관할권 분쟁으로 어그러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관할권 분쟁 어떻게 해결하겠냐가 그걸
법적은 법대로 가겠고 뭐 한다면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득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설득했고 예를 들어서 좀 결과가 나오면 그냥 수용해서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한 걸 알려주셔야 좀 당위성이 차별성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네, 예. 그 송화진 지사님 때는 새만금 그 발전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만들었고요. 그 행정협의가 초보적인 역할을 해왔고 또 지금 이제 김관영 지사 때는 특별자치단체 연합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 이제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또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도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할권에 어떤 입장을 표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뭐 이제 중분이나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그건 승복하고 따라야 되죠. 절차에 따라 있는 거기 때문에 승복하고 저는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까지 이 관할권 분쟁 때문에 새만금 개발이 안 되었다. 그래서 특별자치단체 연합을 만들어서 좀 속도를 내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별자치단체 연합을 출범을 이제 시켜 수 있도록 지금 결의를 모은 상태고요.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당선된다면 여기에 있는 결의에 기초해서 절차를 이행해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도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관리해 가는 주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새만금 개발을 좀 더 속도감 있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끌고 갈 수 있는지 도가 그런 정책적 대안을 좀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 선생님 말씀 김진구 수사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하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사실 저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주실 수 있다고 어떤 면이 이게 참여하는 자체만으로도 3개 시간이 가는 것만으로도 특별하게 말씀하셔서 이제 새만금권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든가 새만금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서로의 말씀을 듣고 저도 당연히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 김제시에서 참석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 거를 이렇게 많이 기자님들이 하고 그러시는데 저희 참석할 3월달에 참석할 의향은 항상 있었습니다. 2025년 3월달에 참석한다는 의향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금산시와 또 김제시의 도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국가관리무역항 문제 때문에 원포트냐 투포트 이게 하루 전날 갑자기 국가무역 하나의 두 개의 국가관리무역항 가는데 하나로 간다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의회와 해서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계속 사실 새로운 단체장님 후보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동안 특자체 출범에서 다들 출범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동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원팀 강조하셨는데 그때도 계속 원팀이었거든요. 관할권 분쟁 때문에 항상 이게 카드로 조정이 되면서 계속 엎어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발표한다고 해서 과연 지금 나중에 또 추진한다고 해서 또 관할권 분쟁이 다시 발생했을까 아직 하루 이틀 남은 문제도 아니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또 분명히 이번에는 그와 별개로 관할권 문제와 별개로 추진하시겠다는 약속을 사실 이 약속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게 카드로 안 쓰시고 그와 별도로 가실 건지 그 약속을 지금 해주실 수 있는지. 김제시 입장은 아까 이원 때 도지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호 강조제를 처리하고 남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분위에서 결정난 사항도 있고 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사항과 별개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원팀 위에서 가겠다 이런 시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사례 전례와 다르게 이번에 이 움직임의 근원적인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희 전북에
주신 현대차 구조 투자라는 큰 선물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 이 세계 지자체 단체들이 물론 관할권 문제 아직 그 정부나 대법원에 걸려 있는 문제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로 저희가 계속해서 분열되고 대립하고 반목한다면 저도 중앙정부에 있어봤고 청와대에 있어봤고 우리 이원택 후보님, 김우겸 후보님도 다 청와대에서 국정이라는 것을 경험해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는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선물을 주시는 것을 말뿐인 약속에 불과하게 만든다면 저희는 역사의 죄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말이 아닌 실적으로 성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정성주 시장님께서 김우겸 후보님 말씀하신 결단이란 건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것이고 이것은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로 시민들이 새만금 투자의 성공의 성과를 체감을 하게 되면 저는 행정통합까지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기대 속에서 이 움직임에 이 합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후보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새만금 개발은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를 하자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계속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관할권 문제보다는 또 다른 그 감정적인 언행이 좀 있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언행 없이 쭉 가면 우리가 이 특별자치단체 연합이 잘 될 걸로 생각하고 개발도 빨리 당겨질 걸로 생각합니다.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신항만에 대한 관할권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특히 이제 군산시와 김제시가 신항만 관할권을 두고 굉장히 그 격앙돼 있었던 모습을 보였고 지금 이제 이 특별 자치단체 연합이 잘 출범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어느 한쪽은 민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조정을 하실 건지 뭐 우리 군산시 후보님하고 그 김제시 후보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치단체 연합이라는 것은 경제 공동체입니다. 경제, 이 관할권 문제의 본질도 사실은 그로 인해서 관할권이 획정됨에 따라서 그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게 전제가 된다라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 공동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계속해서 관할권 문제 가지고 진행을 못해서 실질적으로 나눌 성과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온 임기 내에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민들에게 어쨌든 경제 공동체를 하나의 사업을 같이 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성과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나눠야죠. 그 과정이 저는 시민들을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고 그게 명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준 후보님 말씀은 똑같지만 그 질문 요지가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김제시는 수용하겠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신항만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앞에 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저희는 결과에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고 제 힘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있더라도 수용하는 입장에 서서 설득시키고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 다시 받아보고 그러겠습니다. 그 이원택 후보님 일단은 그 이게 그냥 로드맵이 일단 뭐 연내는 뭐 출범시키겠다라는 좀 로드맵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신항만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그간에 사실 너무 잘하잖아요. 때문에 나중에 중문위에서
신앙만 이런 결정이 난 이후에 이게 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이 연합이. 그래서 이거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우리 도민들께서 여기 6명 후보를 당선시켜 주신다면 저는 연내에 출범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차는 각각 시장 군수님들이 각각의 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면 각 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면 본격적으로 이제 3시간의 협의를 거쳐서 특별자치단체 자치단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행안부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내 출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저는 시종일관 관할권 문제하고 새만금 개발 문제는 별도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걸 붙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봤고 저는 중간적 공정한 관리적 입장에서 서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아까 김재준 후보께서 말씀하신 현대차 구조를 제대로 정착시켜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정착 못 시키면 아마 도민들한테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겁니다. 두 번째는 새만금 SOC를 속도를 내야 됩니다. 속도를 내서 이재명 정부 안에 공항, 저는 이재명 정부 안에 공항 완료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니트도 완료돼야 된다. 지역 간 연결도로 완료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삼축도로 완료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항만만 이제 반절 이상을 이제 완료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속도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의 가치하고 관할권의 가치를 따진다면 무엇이 좋은 건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이 전자의 가치가 엄청 나겠죠. 그러니까 후자의 가치는 수용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인프라가 깔리고 산업과 관광으로 전환되는 데 들어가는 어떤 국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여기에 들어올 기업 유치를 바라본다면 이 전자와 후자의 가치를 본다면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3시간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은 법적 절차대로 가면 좋겠다 이런 거고 다만 여기에 아까 이제 구한 군수께서 말씀하셨던 3시간에 이제 더 이상 적대적인 어떤 감정보다는 이제 그 법적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다투는 게 좋겠다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실행력일 거냐 담보할 거냐라고 본다면 여기 6분의 의지와 동의가 일단 첫 번째는 실행력의 담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특별자치단체라고 연내 만들게 되고 거기서 이제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건 기존 계획인데 여기 추가된 산업과 관광 전략이 이제 추가돼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의논을 안 해봤지만 복합 리조트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 전략과 관광 전략이 같이 또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동력이 될 거다. 왜냐하면 그게 줄으면 김제포항 군사는 오히려 더 이익이잖아요. 경제 공동체로서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을 바둑에 좀 비유하고 싶은데요. 바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순입니다. 결국 바둑 알이 똑같은 곳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먼저 착점을 하느냐라고 하는 수순에 따라서 바둑판 전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두 개의 돌, 관할권 문제 그리고 연합 이 두 개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동안은 관할권이란 문제 그 돌을 먼저 놓는 바람에 바둑이 계속 헝클어지고 판이 엎어질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원택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연합이라는 흑자체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명하고 슬기롭게 관할권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훨씬 더 매끄럽고 정돈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이 전국의 정치권 리더들이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도민들의 감정에 그 각각의 애향심에 바뀌면서 거친 말들이 오고 가고 감정이 격화되고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특자체가 만들어져서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훨씬 더 정돈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수순을 밟는다면 관할권 문제도 상당히 매끄럽게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만 들면 새만금 신항의 문제가 가장 지금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군위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당사자주의가 우선입니다. 부안, 김제, 군산 세 사람이 합의하면 중군위라고 그 영향을 벗어나겠습니까? 군산, 김제, 부안이 서로 싸우니 중군위가 그냥 방망이를 두드려 왔던 거죠. 저는 신항만의 문제도 지금 3개 지자체가 다툼을 하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따내야 될 걸 못 따내어 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배후부지입니다. 신항만의 배후부지. 지금 해수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안, 김제, 군산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지사와 함께 재정을 투입해서 이 신항만 부지를 개발해달라. 그리고 속도감 있게 이 신항만을 완공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전북이 새만금에 신항만이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다면 저는 관할권 문제는 그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규모가 훨씬 더 작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먼저 우리 도민이 해야 될 일이지. 그리고 나서 저는 중군위에 해결을 하든 아니면 우리끼리 먼저 합의를 하든 하는 문제는 저는 시간을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꼭 올해 뭐 7월, 8월 이렇게 눈앞에 닥쳐온 문제가 아니고 신항만 개발을 먼저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리고 확보한 뒤에 그 문제가 해결돼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세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커다란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론인들께서 관할권 문제랑 이제 특별자치단체 연합을 이제 관련성, 연관성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 의견도 하나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단체 연합이 출범한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관할권 분쟁이 차단되는 바로 그런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할권 분쟁이 격화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해당 관할권 귀속 결정에 따라서 그 관할권의 시설물이나 SOC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그 지자체에만 별도로 영구적으로 귀속될 거라는 불안감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특별자치단체 연합이 탄생을 하게 되면 그 별도 기구를 통해서 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그 개발했다는 이익을 다른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김제나 부안 국민, 김제 시민과 부안 국민도 공유할 수 있고 김제시의 수변도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군산 시민과 부안 국민이 공유할 수 있고 부안군의 뭐 관광 레저용지가 개발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군산과 김제 시민이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확산이 되면 결국 새 자치단체 간에 신뢰가 형성이 되고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관할권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특별자치단체 연합이 관할권 분쟁이라는 게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폄하될 것은 아니고 그러한 신뢰와 연대감을 형성해가는 첫 단추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질문 없습니까?